14번, 15번, 16번 그런 3번 브릿지 조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커스프 팁 그리시고 7번 그리십니다. 7번에 라인을 그리시고 반대편 동명치에 있는 치아의 라인도 그려줍니다. 이 치아의 배분을 위해서는 치아의 간격들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분리제를 바를 건데 보통 분리를 안 바르셔도 되지만 저는 파닉에 리치랩으로 형성할 거라서 반쪽만 리치랩을 위에서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왁스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를 덮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대치를 한 겹 덮는다고 생각하고 왁스를 덮어줍니다. 한 겹만 덮어주시고요. 반대편에 7번도 한 겹만 덮어줍니다. 6번이죠. 6번도 한 겹만 덮여줍니다. 지대치를 한 겹 덮어주는 의미는 보통 분리제를 바르니까 분리제가 날아가지 않도록 형성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한 겹 덮어 주실 때 마진 라인도 확인한다 라는 개념으로 왁스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겹이 덮어지면 양옆에 있는 접촉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촉점을 채워줍니다. 접촉점은 모든 치아의 외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접촉점을 채워주시고 왁스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가지의 각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4번, 5번, 6번의 전체적인 블럭을 만든 후에 분할해서 왁스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블록화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닉도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서 붙여버리는데 실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와 동일한 왁스를 썼을 때 얼만큼의 시간 배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왁스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치 높이에 맞춰서 견치에 맞춰서 왁스를 채우고 디지털도 마지막 리치 높이에 맞춰서 왁스를 채워줍니다.
왁스를 취급하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떠올리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하나의 자연스러운 라인이 되도록 저는 한 번에 왁스를 떠올리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갈게요. 왁스가 무너질 수도 있을 때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왁스가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날씨가 조금 추울 때는 왁스 컨트롤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왁스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고 왁스의 그런 물기에 따라서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것도 판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왁스를 한번 쌓아봐서 이 블럭을 형성해 보았고요. 블럭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내면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일단 안쪽에도 채우고, 반이게는 많이 채워야 되겠죠. 채우시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제 경계가 난 부분들도 채워줍니다. 먼저 설면이 보여서 설면을 채우는 거고요. 전반적인 그냥 블록 형성이기 때문에 표면 혈택도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안 쓰고 왁스를 채워봅니다. 이렇게 떠올리는 데만 10분이 걸리네요. 시간을 항상 체크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치아를 배분합니다. 이게 4번, 5번, 6번이니까 6번의 크기에 맞춰서 이 친구는 메이저를 쪽으로 조금 당기고 4번과 5번은 동일하게
지하를 배분했습니다. 그럼 이 기준선을 따라서 이제 교두를 형성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형성된 건 한 개도 없죠? 저는 교환면에서 봤을 때 이 엠브레이저 라인을 먼저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7번 엠브레이저에 맞게끔 교두를 만들고 6번 교두를 형성합니다. 5번 교두를 만들어주고 4번 교두를 만들어줍니다. 교환면에서 봤을 때 버컬의 최대 부윙부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테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4번에 설치 교두 테두리 만들어주고 5번에 설축 교두의 테두리 만들어줍니다. 6번에 근심 설축 교두의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6번에 원심 설축 교두의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테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 이제 이 경계에 있는 부분은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었으니까 살을 붙여줍니다. 살을 붙여주고 살을 붙여줍니다. 반대쪽에 설축 부분도 살을 붙여주고 살을 붙여줍니다. 살을 대충 붙여주면 이제 외형적인 테두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두의 높이에 맞게 테두리를 형성합니다. 5번에 교두 정을 만들어주고 4번이죠. 4번을 만들어주고 5번에 교두정을 만들어줍니다. 그 5번이 굳기 전에 6번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줄이고 6번에 교두정을 만들어줍니다. 뒤에 손을 이렇게 받치시면 교두의 라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두 라인이 정해지면 교두 정에서부터 협측 융선을 만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각 교두들이 원심반부, 근심반부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협측 융선을 만들어 주고 각각의 융선에 맞춰서 반부를 채워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원심에 반부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반부들을 채워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평형부를 보강을 좀 해줍니다. 최대 평형부를 보강해주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당겨주고 5번도 최대 평형부를 형성해주고 자연스럽게 당겨줍니다. 6번도 최대 평형부를 형성해주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당겨줍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5번 최대평행부가 조금 작은 관계로 5번도 조금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모든 왁스업은 자기가 한번 했던 부분을 2번 안 가는 것이야말로 왁스업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설측에 있는 교두 라인을 보시고 교두정을 높여줍니다. 4번의 설측 교두, 반대편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한번 보시고 정확하진 않겠지만 내가 대합치가 없는 상황에서 교두정의 위치를 볼 줄 안다라는 것들을 이 왁스업에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6번도 설측 교두 형성해 주시고, 육 번의 디지털 교두도 형성합니다. 항상 교두정은 교두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라인을 잡아주시면 모양 내시기에 조금 편할 겁니다. 설측에도 협측과 마찬가지로 융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융선을 형성해 주시고요. 키라벨리 결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원심에 떨어뜨려주고 원심에 떨어뜨려주고, 이거 떨어뜨려주는 거는 제가 손에 편한 자리에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이 각도로 이쪽에 근심 쪽에 떨어뜨리는 거는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원심 쪽에 떨어뜨려줬고, 근심이 편하려면 모델을 뒤집어서 근심에 떨어뜨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좀 전 방식과 같이 최대 분영부 가운데죠. 가운데 최대 분영부를 형성해 주시고 중앙 3분의 1의 최대 분영부를 형성해 줍니다. 좀 전에와 같이 왁스를 합쳐 주시고 직영 라인도 자연스럽게 라인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경계가 졌죠. 경계가 졌는 거는 반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고 내면을 채워줍니다. 반부를 채워주시고 반대쪽에 동일하게 반부를 채워줍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외형을 잡아줬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각도로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엣지보다 높은 부분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높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4번의 마지널 엣지는 3번의 디지털 변연윤선의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작점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첫 시작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같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각도로 다루기 좀 힘드시면 조각도를 좀 달구셔서 이 면 자체를 조금 평평하게 라인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방 교합을 할 때 거슬리는 게 없도록 이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의 라인에 있을 때 전방 교합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견치 부분에 라인을 그었듯이 이 라인과 맞게끔 교두를 정리해 주시고, 약간의 삼각형 라인을 만들어 주시되, 뾰족한 삼각형보다는 조금 넓은 삼각형을 형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치도 이 7번 라인에 나오는 교두 라인 있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평형부까지 항상 삭제를 해주시고, 최대 평형부까지 삭제 안 하시고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최대 평형부가 이 위에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라인을 만들 때는 최대 평형부의 경계까지로 라인을 형성하셔가지고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이 라인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조각도의 뒷면으로 여기 현면 융선을 조금 설정해 주신다면 자동적으로 엠브레저가 나옵니다. 이 라인을 형성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 현면에 최대 평행부를 따라서 이렇게 U자 모양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U자를 기준으로 해서 날의 뒷면으로 이 라인대로 까주게 되면 이 삭제되는 양만큼의 엠브레저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U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여기도 U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치경 엠브레저가 형성이 됩니다. 맞죠? 라인이 조금 깔끔해지나요? 설축도 한번 볼까요? 설축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최대 평형부는 중앙 3분의 1에 형성됩니다. 설축은 중앙이죠. 중앙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최대 평균부까지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치경 쪽도 얘를 기준으로 마진까지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잡아주실 때 이 라인이 끝까지 올라가서 교환면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면 자동적으로 치아의 경계도 형성하고 엠브레저도 형성하게 됩니다. 협축도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교두정을 확인해 볼게요. 교두정은 교두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없다면 가운데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교두정을 선택해서 라인을 형성해 주시면 이 교두가 잡은 위치가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이 교두의 모양과 교환면이 안정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두정을 항상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현면 융선이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치축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쪽 설측 가볼게요. 설측도 교두정은 항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드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셔가지고 교두정을 가운데에 둘 수 있도록 형성해 주시고요. 이게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다음 교환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환면 넘어가실 때 기본적인 원칙은 소고치 각 교두의 부분은 U자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U자로 만들게 되면 이 교두는 3대2로 배를 나누는데 U자로 형성하시고, 소고치는 2개의 U자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2개의 U자로 형성. 5번은 1대1의 비율로 2개의 U자가 형성. 그 다음에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현면구에서 시작해서 U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협측 교두는 5대5의 U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협측 교두의 그루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접치에 있는 교두 라인을 보시고 대고 그려주시면 이 교두 반부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 같게 만들어 주신다면 자동적으로 외형을 닮아가게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현면구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두 개 U자가 끝났으면 반대편에 이 근심 설측 교두를 볼 때 7대3이라고 비율이 있지만 인접치와 동일하게 각도를 꺾어서 간 다음 내려와서 라인이 올라오고, 내려가서 라인을 잡아주고, 이 옆에서 가는 요 각도 느낌대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파줬고요. 그럼 교두의 반부의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디탈 쪽면에서 급하게 꺾어서 반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준점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교두의 모양과 교환면의 면적을 보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 하시면 동명치를 보시면 됩니다. 동명치를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나눠져 있는 교두 반부와 저는 그냥 대고 그리는 겁니다.
교두 방면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삼각융선도 교두정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동일하게 여기 교환면을 보시면서 조금 형성해 주는 거죠. 삼각융선은 올라오고 있구나. 약간 근심적으로 설측교도는 올라오고 있네요. 설측으로 근심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구나. 자, 5번도 보시면 교두의 삼각융선이 올라오는 부분을 캐치하고 교두정을 올라오고 있죠. 얘도 몸체는 근심으로 향해져 있는데 교두정은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교두정을 하는 거니까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얘네도 지금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삼각융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교두 모양은 됐고 여기에서 삼각융선을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각융선은 이 교두 평면에 있어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고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교두정을 넘지 않은 선에서 삼각융선만 왁스를 업 해주셔서 교두정과 자연스럽게 붙게끔 하시고 반대편에 5번도 항상 내가 왁스업이 편한 위치에 있는 교두부터 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하시고 교두정으로 올라오게끔 라인을 잡아주시고 삼각융선에 이런 간단한 라인을 형성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이 교두정과 합쳐지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측에도 삼각융선을 하는데 얘가 근심적으로 조금 향하고 있었다고 했죠. 근심적으로 라인을 조금 올려주시고 약간 왁스가 비트는 대로 교두는 형성되게 되겠죠. 얘는 교두의 모양 자체는 비틀어졌다고 했지만 교두정 자체는 정중선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올라오고 그 다음 삼각융선을 형성해 주시는데 항상 교두정으로 올라오게끔 라인을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도 교두정으로 항상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교두를 체크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교두정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각도에 따라서 교두정이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합니다. 어느 정도 체크가 된 것 같고요. 반대편 설측도 볼게요. 설측은 얘 4번의 설측 같은 경우에는 근심으로 약간 쏠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심으로 조금 깎을 수 있도록 원심 쪽을 조금 삭제해 주시고 근심을 추가한다기보다는 원심 쪽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교두정은 그대로인데 근심으로 좀 치우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심은 좀 풍요하게 갖고 원심은 조금 완만하게 깎아주시면 자연스럽게 교두가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치아도 교두정에 맞게끔 라인을 잡아주시고 항상 교두가 교두정 가운데 있도록 교두정은 가운데 있고 교두가 항상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마진을 따듬습니다. 마진 라인 깔끔하게 따듬고 교두정이 가운데 있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왁스업은 끝이 났고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뭘 더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제 리치랩이 기준이잖아요. 리치랩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리치랩을 설명해 드릴게요. 리치랩은 잇몸이 치조재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크라운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최대 부행부고, 여기가 최대 부행부죠. 여기가 최대 부행부고, 이게 이제 현면이 되겠고, 이게 인걸이나 파탈면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 부행부를 한다면 원래 치조재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이 최대 부행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치조재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이 둥근 곡선이 하방으로 가게끔 이렇게 꺾여야 되고, 이 꺾일 때 여기에 특별한 각이 생기니까 이 각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스무스하게 다듬습니다. 잇몸이 혀가 움직일 때 너무 각이 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다듬게 되겠죠. 다듬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 표행부는 교합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경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왁스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윗집의 모양에 맞게끔 이 조각도의 뒷면을 이용해서 설측부터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치랩은 내가 리치랩을 이해하고 내가 리치랩을 조각할 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라인을 형성하시면서 교합 3분의 1까지 자연스럽게 라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파닝의 크기가 10%를 줄게 되겠죠. 리치랩을 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표현하실 때 이제 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무뎌졌는 부분들을 재현해 주시면 왁스업 자체가 우수한 왁스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혀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지나가느냐, 볼이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지를 생각하시게 되면 외형의 형성에 도움이 되실 거고, 위에서 봤을 때는 최대 표형부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마진 쪽이 치조재정과 가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리치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라인 형성해보고, 협측에도 혹시나 라인이 형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다듬어 주시면 최대 표형부가 하단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최대 평형부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이 최대 평형부가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형성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3번 브릿지 조각 자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왁스업을 잘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쓸데없는 왁스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잘 하시려면 그루브의 방향, 교두의 방향, 최대 등용부의 깊이, 설축도 그렇고요. 네, 왁스 표면 할책도 네,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최소 사항을 잘 지켜서 시간을 확보한 후 그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